안녕하세요. H상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재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광대 체부에 이렇게 골 결손이 있을 때 광대 분류압이라고도 하고 광대 갭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러한 환자에서 과연 재수술이 맞느냐 아니면은 재건 수술이 맞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포스팅 드린 내용입니다. 광대 재수술과 광대 재건 수술을 구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광대 체부에 남아있는 뼈의 길이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 이 아치 부위를 절골해서 이 체부 쪽의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뼈를 이동시킬 때 이쪽 아치 쪽에 뼈가 부족하게 돼서 결국 이쪽에 뼈끼리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뼈를 이동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방법의 수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할 수 있는 재료가 현재로서는 티타늄이 거의 유일한 재료였죠. 다만 환자분 사이에서는 이렇게 임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아치 쪽부터 체부까지, 그러니까 체부에서 아치를 걸치는 이런 큰 보형물이 들어가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종종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임플레이트 개념을 차용하면서 그 수술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임플레이트 미니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술의 큰 전제 조건은요, 체부 쪽의 뼈가 부족하면서 이 체부의 결손 부위가 이렇게 서로 매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또 이 아치 쪽에 이렇게 체부 쪽을 결합을 시켰을 때 아치 쪽의 뼈 결손이 1cm 미만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처럼 체부 쪽 결손이 대략 측정을 해보면요, 이쪽 부위에서 이쪽 부위까지 대략 한 1cm 좀 안되게 한 9mm 정도 이렇게 결손이 있는 환자인데요. 이렇게 결손이 있는 환자에서 9mm 정도 뼈가 이동했을 때 이 아치 쪽에서 어느 정도의 뼈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결손 부위를 메꾸면서 뼈 남아있는 템포럴 프로세스와 아치의 끝단을 연결시켜주면서 이 빈 공간, 아치 쪽의 빈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보형물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왼쪽 오른쪽 모두 대략 한 1cm 조금 안되게 한 7, 8mm 이상의 결손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트를 다 제거하고 이 뼈를 이동시키고 이 아치 부분에 뼈가 모질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면서 또 아치 고정도 포기하지 않고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본 모습에서 특히 우측에 체부와 이렇게 남아있는 아치의 뼈가 이렇게 계단이 심하고 결손이 심해서 이쪽 부위의 피부 함몰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결손은 크지만 이 얼라인먼트가, 이 연결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우측에 비해서는 이쪽 부분이 함몰이 그닥 많이 관찰되진 않죠. 머리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서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차가 크기 때문에 피부 밖으로 이 결손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이쪽은 결손은 있지만 이 얼라인먼트가 맞기 때문에 결손이 그렇게 크게 피부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태죠. 어찌됐든 이 환자의 뼈를 다시 이동을 시켜야 돼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분의 CT에서 이렇게 스컬과 얼굴 뼈와 그 다음에 광대 아치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골 절편, 그 다음에 고정을 위해 사용된 스크류, 금속들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결손 부위도 있고 이렇게 아치가 뼈가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크류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과정,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금속을 제거하고 이 뼈, 노란 뼈, 녹색 뼈를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에는 일단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금속 플레이트를 먼저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속 플레이트를 하나씩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뼈를 이제 필요하면 재절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치 쪽의 우측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랩된 양상이 있어서 그나마 길이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오버랩된 부분이 없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조금은 제한이 있고 아치 쪽으로 이동량이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아치 쪽에 결손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광대 활 남아있는 골 절편이 하방 변이도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 골편을 상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또 체부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때 또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요,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이 아치가 안쪽으로 내방으로 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뼈를 또 바깥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 이런 모습이 되죠. 다시 말하면 체부와 아치의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각도에서 보고 또 체부 쪽에 조금 더 붙여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보시다시피 아치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자니 또 체부 쪽에서 여기가 이렇게 비게 되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요, 워낙에 이동만 해서 이 면을 최대한 뼈 접촉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뼈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치 쪽에서는 위로 엇갈리는 모습이 되죠. 그렇다고 이 엇갈리는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체부 쪽에서 이러한 삼각형 모양의 결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뼈의 접촉면을 증가시키면서 이러한 오버랩되는 또 이렇게 틀어지는 이런 양상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뼈를 최대한 살린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뼈를 이동을 해서 고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부위가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위가 결손이 생기고 또 여기에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조금 삭제를 하고요, 좀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이쪽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면 약간 바깥쪽으로 빼줘서 조금 더 얼라이먼트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플레이트 고정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 빈 공간을 메꿔주기 위해서 무언가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차라리 요만큼을 잘라내는 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얘를 이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부분이 비면 또 여기에 인플레이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트 사용량, 티타늄 보정되는 보형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이쪽을 최대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위쪽 부분은 조금 더 이쪽 부분을 다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또 이쪽 결손 부위는 또 티타늄 보형물로 메꿔주는, 그러면서 고정까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고요. 반대쪽의 경우는 약간 하방 변이도 있고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골 절편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고 또 체부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최대한 밀착을 시키게 되고요. 또 이 상태에서 약간의 회전을 줘서 아치 쪽에 얼라이먼트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또 위로 봤을 때 이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쪽은 좀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뼈에 이동을 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메꾸면서 뼈를 고정할 수 있는 인플레이트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뼈를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킨 후에 뭐 조금 더 이동을 시키고 뭐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를 최대한 삭제가 없이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킨 후에 이렇게 작은 임플란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작은 미니 임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결손 부위를 메꾸면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형물을 이렇게 결손 부위를 메꾸면서 고정할 위치에 삽입을 하고 스크류를 통해서 일반적인 플레이트와 같이 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위는 수술 중에 플레이트로 단단하게 한 3점 정도를 고정을 하게 되죠. 결손 부위는 메꾸면서 이 뼈 결손 부위는 이렇게 메꾸면서 앞뒤 뼈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임플레이트라는 것을, 작은 임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슬라이드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함몰이 있고 결손이 있는 광대를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옮겨 놓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사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체부 결손이 있는 환자의 광대 골 절편을 체부 쪽으로 옮겨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플레이트는 제거된 모습이고요. 완전히 측면에서 보시면 이 체부 쪽으로 이동된 광대화를 볼 수 있고요. 골 절편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제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부 쪽 접촉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뼈 접촉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치 쪽에서 조금 얼라이먼트가 깨지는 것은 좀 감수를 하고 이 결손 부위를 메꾸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45도에서 보시면 체부 쪽으로 조금 더 붙여주고 아치 쪽의 결손을 좀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옆에서 보시면 체부 쪽으로 이동을 한 뼈 모습과 아치 쪽에 결손이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시면 수술 전에 이렇게 함몰이 있던 부위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옮겨져서 이쪽 함몰을 교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쪽 체부 쪽의 결손도 좀 메꿀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좌측도 체부 쪽 결손을 메꾸면서 뼈가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된 뼈의 모습, 시뮬레이션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양쪽 모두 다 아치에 이렇게 결손이 생기게 되죠. 이 환자분은 사실 제게 이렇게 결손이 생기더라도 이쪽만 고정을 해서 수술을 하고 싶다고 제게 요청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고정했다가 이 녀석이 안으로 확 들어가거나 또는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회전을 하거나 했을 때 이쪽이 결합도 안 되고 이쪽도 결합이 안 돼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수술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임플레이트를 전체적으로 덮는 수술을 권했는데요. 비용 부담도 있고 금속이 많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고민을 하셨던 듯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전에부터 생각은 했었지만 디자인이 힘들고 제작하기도 어려울 듯 해서 포기했던 부분인데 금속 프린터의 정밀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러한 보형물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한번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도 이렇게 체부 쪽에 함몰 교정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결손 부위도 메꿔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술 전 정면 모습이고요. 예, 수술 후 정면 모습입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모습이고요. 임플레이트 미니가 삽입된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쪽 부위에 함몰이 있던 것이 수술 후에 이렇게 조금 메꿔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쪽도 이 갭이 메꿔지고 이렇게 고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근이 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거의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부 쪽의 고정은 3점 고정을 했고요. 스크류를 사용해서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고정을 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로테이션이나 또는 이렇게 다운워드 밑쪽으로 하방 변이가 일어나거나 또는 갭이 다시 생기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단단하게 3점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된 모습과 수술된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5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광대 갭이 메꿔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뼈는 다듬어서 이렇게 없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임플레이트 미니가 삽입돼서 뼈 수술 전 계획처럼 이렇게 수술 결과가 계획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45도도 마찬가지로 광대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 점의 뼈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고정을 한 모습이고요. 임플레이트 미니가 삽입된 모습입니다. 수술 시뮬레이션과 실제 수술 결과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측면에서도 보시면 좌측면에서 보시면 이 얼라인먼트가 최대한 뼈끼리 가까이 붙게 이렇게 수술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결손이 생긴 부위는 임플레이트 미니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시뮬레이션과 일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체부 쪽으로 이동된 모습 볼 수 있고요. 뼈 고정하고 임플레이트 미니 삽입된 모습이고요. 시뮬레이션과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이쪽 빨간 부분,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실제 수술 중에는 약간 삭제돼서 이쪽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희생을 했고, 여기서 삭제된 뼈는 또 요 사이사이 이런 빈 공간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모습에서도 보면 수술 전 모습, 시뮬레이션 모습, 수술 후 모습.
수술 후 모습과 시뮬레이션 모습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함몰된 모습이 시뮬레이션처럼 교정이 된 모습 보이고요. 이쪽 본 갭도 이렇게 메꿔진 모습,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 미니로 이렇게 고정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트 미니는 이렇게 솔리드한 구조와 이렇게 메쉬 구조가 함께 있는데요. 이 녀석의 이렇게 약간 힌지가 튀어나온 부분은 뼈에 걸쳐서 스크류 두 점만 고정하기 때문에 회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회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쪽은 뼈 결손 부위를 메꿔줘서 양쪽에서 뼈가 자라 들어가서 다리 역할을 해서 뼈를 고정시켜주는 역할과 뼈를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이 플레이트 디자인도 스크류가 고정이 되는 모습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이 부분마저도 메쉬 구조로 한 것은 주변의 골막이나 에서 나오는 뼈를 재생시키는 세포나 혈관들이 자라 들어가서 이쪽 결손 부위의 뼈가 조금 더 자라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광대 재수술, 광대 갭, 광대 재건 수술 여러 환자들의 경우가 있고 모든 환자에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환자처럼 이렇게 절단면, 결손 부위가 일자로 스트레이트하게 있는 경우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뼈 조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동만 해도 되고, 그러면 이쪽을 붙여서 생기는 결손은 이 부분을 다 메꾸기 위해서 큰 금속 보형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작은 인플레이트 미니를 사용해서 이렇게 재건 수술,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체부 쪽에 만약에 이 경계면이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이 뼈끼리 부딪히려면 여기를 다듬어서 뼈를 추가적으로 많이 삭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오히려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인플레이트 방식이 환자분에겐 도움이 많이 되고 남아있는 뼈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면이, 결손면이 매끈해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이러한 인플레이트 미니 수술도 굉장히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대 수술 후에 광대뼈 결손, 광대 갭으로 고민하신 분에게, 또는 재수술은 하고 싶으나 큰 보형물에 대한 부담 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한 방법이고요. 이런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